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직류회로에서 키르요프 온법 배우고 나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지의 합성과 Y 델타 등가 변환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지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지를 직렬 합성하는 경우와 또 나오죠? 병렬 합성하는 경우 두 가지 핵심과 기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렬 합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봤더니 우리는 한 두 가지 공식을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운다기보다는 그림 그리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은 외우지 않고 외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이렇게 해서 자, R 전지 합성은 N 곱하기 R 전지 한 개의 저항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전력 합성 기전력은 전압이 되겠죠. N개 곱하기 전지 한 개의 기전력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외워지고 우리 그림하고 여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전지를 여러 개 연결한 경우, 지금 이 그림은 N개 연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3개가 표시되어 있지만은 여기 땡땡땡 하고 총 N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R이라고 이제 달려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전기 제품들이 될 수 있고 외부 저항 또는 뭐 부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외부 저항이 여기 달려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전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지가 이렇게 여러 개 직렬로 지금 합성되어 있죠. 자, 이거를 지금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형광펜으로 표시를 좀 해보면, 자, 여기 파란 색깔 부분을 요 N개 연결된 전지를 하나로 합성해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결론만 먼저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자, 결론은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결론은 여기 자 1번 자 위에 이제 쓰여 있듯이 자 R 전지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론은 자 여기 저항이 자 여기 하나 둘 셋 댕댕댕해서 N개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N개니까 곱하기 저거 한 개 R 전지 한 개의 내부 저항입니다. 우리 전지에도 내부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 기전력이 있고 저항 성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이 전지들의 합성 전압을 보면은 자 합성 자 보면은 이것은 N개가 있다. 자, 근데 건전지 하나의 전압 한 개의 기전력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 회로 보니까 쉽게 이렇게 되죠. 자, 요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자, 우리 직렬 연결이니까요. 직렬 연결해서 자, 직렬 연결해서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은 자, 요 저항은 우리 어떻게 배웠죠? 저항은 마음 편하게 더하면 된다라고 바로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요 전압들도 직렬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들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공식이 나온 게 된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텐데, 자, 기전력 E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압을 이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이제 전압이 기전력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러면 내부 저항 R인 건전지 N개를 직렬 여기 핵심 직렬로 연결하여 외부 저항을 R을 직렬로 연결할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우리 그림 그리는 연습 같이 해볼게요. 자, 그림을 우리 교재에는 그죠?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같이 해설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전지가 이렇게 있다. 이 건전지 내부 저항이 있겠죠? R이고요. 기전력은 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전지 하나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N개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N개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총 N개가 건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자, 외부 저항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외부 저항 R, 외부 저항,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I가 되겠죠. 네, I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I는 전체 R 전체 합성 저항, 전체 합성 저항 더하기, 자, 여기 외부 저항 R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 합성 저항은 우리 전지의 합성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해, 자, 여기는 V 전압이 와야 되는데 여기선 기전력이니까 이 기전력인데 전체 합성 기전력이 위치해야 될 거예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R 합성 저항을 구해 보겠습니다. R 합성 저항을 구해 보면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여기 저항 R, 여기 R은 N개가 있으면 N개를 더 마음 편하게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직렬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N 곱하기 R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기전력 합성은 자, 역시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기전력이 있죠?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 기전력이 N개가 또 있어요. 그럼 역시 직렬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N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저기 넣어보면 NE 그리고 R, NR 더하기 R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기 찾아볼까요? 보기 찾아보니까 NR 더하기 R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있어요.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하는 문제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기전력이 1.5, 내부 저항이 0.2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단락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류가 얼만큼 흐르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같이 어떻게 해요? 회로 그리는 연습해 볼게요. 역시 교재에 그림은 못 그렸어요. 너무 이제 그리면 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네, 한번 같이 그 밑에다 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전력이 E가 1.5V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여기 R이 0.2ohm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건전지가 이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땡땡땡 해서 몇 개 있냐면은 여기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전지 해서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자, 지금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은 단락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단락은 이렇게 단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hort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를 지금 구해보라 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연결된 저항은 요것 분이죠. 내부 저항들. 그래서 뭘 이제 해야 되냐면은 전지 R 합성 전지만 합성한 저항이 되겠죠. R분의 E가 되겠죠. 기전력도 역시 합성한 것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 합성한 거를 표현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여기 하나, 또 여기 댕댕댕 이렇게 있겠죠.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렬이니까 마음 편하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5개 곱하기 R 해주시면 되고, 역시 전원도 마찬가지죠. 전원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랑 또 여기 땡땡땡 여기 셋, 넷, 5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곱해 주니까 5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R분의 2가 되는데 문제에서 내부 저항이 얼마를 그냥 0.2라 그랬고요. 기전력은 1.5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하면 2분의 15는 7.5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전지 기전력이 1.5, 내부 저항이 0.5인 전지를 20개를 직렬로 연결했고요. 거기에 외부 저항 5ohm을 부하 저항을 달았습니다. 이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되죠. 그림을 이렇게 자, 내부 저항과 기전력 해서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하나가 내부 저항이 0.5ohm짜리고요. 그리고
요 하나의 기전력은 1.5V짜리가 댕댕댕 해서 이렇게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가 20개를 직렬로 연결했답니다. 굉장히 많이도 연결했네요. 자, 여기에 외부 저항을 달았다 그랬어요. 부하저항을 요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전기 기계들이 여기에 달린다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건전지를 통해서 공급해서 요 제품을 이제 사용한다.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하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요 I를 구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럼 I는 R분의 V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인데, 자, 한번 보니까, 자, 건전지 R 합성한 거 더하기 외부 저항이 있네요. R분의 V는 이 기전력 합성한 것이 되겠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요 R 합성을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죠. 0.5짜리가 댕댕댕댕댕 가서 요만큼 파란 색깔을 마음 편하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은, 자, R이 20개 있죠? 20 곱하기 R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파란 색깔이다. 요 부분이 파란 색깔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외부 저항 R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E 합성 저항을 봐야 돼요. 여기 E가 댕댕댕댕댕 또 이렇게 이제 있겠죠. 총 20개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0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빨강 색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값을 대입해 볼게요. 자, 하나 0.5라 그랬어요. 20 곱하기 0.5 더하기, 자, 여기 부하저항은 5짜리라 그랬죠. 5분의 20 곱하기 기전력은 1.5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당탕탕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10 더하기 5분의 30이 되겠네요. 그럼 15분의 30 이렇게 해서 정답은 2A 라고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림 그리고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해주면 쉽게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이에요. 역시 병렬도 같은 방식이라 방법만 알면,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꼭 여기도 이제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1번 전지 합성, 2번 기전력 합성 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항 먼저 표시해 보면 요렇게 댕댕댕, 지금 여기 점점점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점점점 해서 총 N개가 여기 이렇게 N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저항이 N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전압 기전력이 요렇게 N개가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로 이제 합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극쪽이죠. 자, 이쪽 부분은 여기 빨간색 제가 표시한 부분들은 0V예요. 그죠? 0V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기전력이 2로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데, 여기나 지금 다 똑같이 전압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로가 똑같이 2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병렬에서는 우리 전압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전체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이것은 2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부터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전체 합성한 거는 전지 하나의 전압 기전력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요 파란 색깔 부분은, 자, 병렬이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항의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똑같다면, 저항이 똑같다면 뭐라 그랬어요? 꿀이라 그랬죠? 병렬 똑같으면 꿀 해서 어떻게 해라? 반띵 또는 N빵 해라, 반띵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N빵 하시면 돼요. N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파란 색깔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R0라고 이제 표시된 거는 R 전지 합성된 것이고요. 요 E0 써진 거는 E
기전력 합성이 된 것이다. 지금 이 공식을 그림과 매칭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전지를 합성해서 해석해 주시면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풀리는지 한번 봐야겠죠? 바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10개를, 자, 병렬 나왔죠? 병렬 연결하면 전체 내부 저항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쓱 그려보세요. 자, 여기다가 내부 저항이 R이 0.1ohm짜리고요. 자, 이렇게 기전력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있고, 이렇게 이제 건전지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댕댕댕 해서 자, 건전지 하나만 더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겠죠? 뭐 가운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스타일로 전지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10개, 이게 몇 개가 있냐면은 요렇게가 총 10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합성하겠다. 그럼 어떡하라 그랬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은, 자, 하나로 이제 합성을 하면 요렇게, 네,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R 합성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요 파란 색깔 저항들이 다 똑같이 R이죠? 자, R이 병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꿀이다, 꿀. 자, 어떻게 해라? N빵 해라. N으로 논하라. R을요, N개로 논을 뿐입니다. 이렇게 1번 하시고, 자, 문제에서 묻지 않았지만 전압도 한번 봐볼게요. 자, 요 전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빨간 색깔로 표시하면 여기 요 전압들은 땡땡 전압들은 여기가 0V, 여기가 이제 2로 전부 다 2로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이다. 이 합성 기전력은 이 하나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전체 내부 저항을 물었죠? 그러면 요거 구하라는 거니까 n분의 r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몇 개냐면은 10분의 10개 분의 건전지 저항 0.1이죠. 요거 부모 분자에 10을 곱하니까 100분의 1 해서 0.015ohm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델타, Y, 등가 저항 변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저항과 Y 저항이 있는데, 자,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 왼쪽에 델타 형태로 저항이 연결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Y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된 저항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두 가지, 여기 델타에서 Y로 서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회로 해석할 때 어떨 때는 델타, 어떨 때 Y로 해석하면은 편해서 이렇게 델타 왔다 갔다 변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델타를 Y로 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Y를 델타로 변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배우면 되겠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외워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결론부터 한번 내리면은, 자, 1번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도 쓰여있긴 한데 요걸로 한번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도 추가로 적고 하시면은 더 좀 흐름이 잘 잡히고 외우기도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대로 한번 같이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델타를 Y로 변환하는데, 델타로 이제 저항 연결된 경우에 델타의 저항값이 모두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출에는 요 1번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1번을 일단 무조건 외우시기를. 자, 저항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제가 봤을 때 좀 쉬운 공식인데, R, Y는요, Y 연결된 Y 저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Y 저항은, 자, R, 델타 저항의 3분의 1배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해 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배로 어떻게 된다? 다운된다. 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자, 첫 번째 저항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이 현재 요 1번에 대한 부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만 외운다기보단 그림하고 매칭해서 외우셔야 될 겁니다. 자, 보면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같이 표시해 볼게요. 자, Y는, 자, 요 Y보다는
파란색으로 먼저 해야겠다. 자, y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해 볼게요. 자, 여기가 파란색 부분이다. 자, y 저항은 여기 얘기하는 거. y 결선된 여기 저항들 있죠? 여기 이제 ry입니다. 이런 것들. 자, 하나만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를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다? 이거를 변환하면은 여기 r 델타를 표기해 볼게요. 델타를 y로 바꿀 때 델타는 요것이 되겠죠? 자, 요겁니다. 요것들. 자, 요것들이 이제 의미하는데, 자, 방향을 표시를 하면요. 요 델타를 자, 밑으로 y로 이제 변환을 이제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3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배로 값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델타가 바깥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델타가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델타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 바깥쪽에 있고, 자, 그게 안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줄어드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3분의 1가 축소되겠구나, 이런 직관적인 느낌이 좀 드신다면 이 공식은 좀 받아들이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배가 축소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직관적으로 이제 이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들이 3분의 1배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 델타 저항값이 이번에는 모두 같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모두 같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해서 공식을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외우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증명을 하기에도 증명도 조금 까갑해요. 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만 좀 그나마 좀 덜 외우는 방법으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증명 과정을 들여다 보면은 밑에서 위에가 유도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y 쪽 저항을 이제 구할 때, 자, 3분의 r 델타 저항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원래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요. 여기다가 r 델타를 곱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하나만 좀 기억해 주면은 여기 좀 외우기가 좀 쉽거든요. 네, 그 사실 공식도 이렇게 유도가 된 거예요. 자, 일단 쭉 가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 봤더니, 자, 똑같은 r 델타를 곱해주면 3r 델타 분의 r 델타 제곱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저항값이 모두 같지 않은 경우 공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멘트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 1번 파란색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1번. 자, r 델타 뭐 이렇게 제곱된 거 있죠? 제곱된 거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어떤 게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두 덩어리가 곱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 두 덩어리로 곱하기로, 자, 서로의 곱으로 분해를 해라. 두 덩어리로 분해를 해라. 이 멘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앞에 3배 붙은 거 있죠? 자, 3 곱하기 3배 이렇게 r 델타 된 거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 덩어리 3개가 더해진 형태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3 띵띵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자면 서로 이제 합으로 분해해라. 합으로 분해해라. 이렇게 이제 멘트를 쳐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고 저기에 제가 지금 위에 땡땡땡 한 곳에다가 저항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 과정.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틀을 잡아 볼게요. 자, R 이제 저항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왼쪽 요 파란 색깔 그림과 같이 보셔야 돼요. 파란색 그림과 요걸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파란색으로 한번 요 표기를 다시 한번 여기를 파란색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면 뭘 구할 거냐면, 자, 요 R1을 한번 해볼까요? R1 요 파란 색깔을 이제 한번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R1으로 표기를 해야겠고요. 는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3R 델타 분의 R 델타 제곱이었죠. 그럼 분해하라 그랬어요, 제가. 자,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땡 더하기 땡 더하기 땡 하고 여기 땡 곱하기 땡으로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부터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한 덩어리가 이제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은 델타 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델타 측은 여기 요렇게 세 개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R, A, R, B, R, C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은 여기 위에는 두 덩어리 곱한 걸 해야겠죠. 그럼 보세요. 자, R1의 델타 측은 요게 나오려면 두 개 어떤 규칙이 좀 보여야 돼. 보면 여기 사이드에 이거 있죠. R, B와 C 바로 이웃한 요 두 가지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형광맨치인 요거를 여기랑 여기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쓰니까 뭐가 되냐면 R, B 곱하기 RC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론은 자, 이 RC를 R1으로 이제 델타 저항을 Y로 바꿀 때 축소가 되긴 하는데 자, 어떻게 된다? RA 더하기 RB 더하기 RC분의 RB 곱하기 RC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냐? 혹시 다른 경우가 문제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 줘야 돼서 공식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나마 제가 제시했던 방법은 자, 1번 얘는 100% 외우시고 3분의 1배 축소 외우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유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증명할 때는 거꾸로 가거든요. 이렇게 증명하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증명하기가 또 좀 만만치가 않아서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유도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지금 영상 여기 인용해 드릴게요. 위에 클릭하시면은 요 증명 과정도 다 볼 수는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면 그림과 같은 델타 회로를 Y로 환산하고자 할 때 각상의 임피던스는 몇 오음이 되겠는가? R은 24 오음이라고 이제 주어졌어요. 여기 24 오음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 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덧 붙여서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Y 결선을 안에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R, Y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하고 문제 상황이 델타를 Y로 지금 변환을 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거 Y를 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요거죠? 네,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요 RY를 지금 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가요. 그럼 몇 배? 이건 축소되는 거요? 확대되는 그런 의미요. 자, 축소되는 느낌이 있죠? 몇 배 축소된다? 3분의 1배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정답은 3으로 놓아줍니다. 3으로 축소가 돼요. 뭐가? R 델타 저항이요. 자, 여기 R 델타 저항 얼마 그랬죠? 24라 그랬죠? 3분의 1배 축소된다. 그래서 8 5입니다.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일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렵게 난다면은 자, 델타 결선을 Y로 변환하는데 이 저항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 요게 20, 여기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뭐 RA, RB, RC라고 예를 들어서 해본다면 요게 또 뭐 30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때 R1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공식을 좀 다르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네,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RA는 10, RB는 20, RC는 30입니다. 그 요 가운데에 Y결선 R1과 R2, R3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R1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R1입니다. 자, R1인데 우리가 이 공식 외우기 만만치 않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 이걸 써요. RY를 구하는 거죠. 원래는 R 델타에 자, 델타에서 이렇게 가니까 축소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3분의 1배 원래 축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항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똑같은 R 델타를 곱해봐라. 거꾸로 곱하는 아이디어. 그러면은 3R 델타분의
R 델타 제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곱은 그 틀을 잡으라 그랬죠? 자, 이제 구하는 거 R 원으로 바꾸시고, 자, 제곱은 두 덩어리가 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3R은 세 덩어리가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회로 보고 배치하면 된다 그랬죠? 회로 보고 배치를 해볼게요. 자, 회로 보고 배치를 해보면은, 자, 여기 R1에서 이 세 덩어리는 요거죠? 요 세 덩어리니까 RA, 자, RA, RB, RC 더하면 되고요. 자, R1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사이드 델타 쪽 여기랑 여기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위치해야 되냐면은 RC와 RA가 배치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값을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RC가 30, RA는 10, 그리고 RA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분의 40이 되고요. 3분의 2 오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경우에는 공식 외우기 쉽지 않다. 근데 좀 이 고통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라? 3분의 1배 축소되는 거를 알고 있다면 요렇게 거꾸로 유도하면은 틀 잡고 하면은 공식을 쉽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를 델타로 이제 바꿔 볼게요. 여기도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됩니다. 자, y를 델타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자, y가 되겠죠. y 결선된 저항값이 모두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 공식을 써보면, 자, r 델타는 자, ry에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빨강 색깔로 r 델타를 표기해 볼게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것도 표시를 좀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림으로 이 1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죠. R 델타가 요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럼 파란색을 봤더니 자, RY는 요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이제 변환한다고 이제 가정해보자. 자,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확장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3배, 이때는 곱하기 해서 3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써드리면은 우리가 좀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3배가 어떻게 된다? 증가, 확대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쉽게 이 공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자, 이 y 저항값이 모두 같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요 두 번째, 요 밑에 파란색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공식이 좀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유도를 해볼게요. 만약 시험에 난다면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끌고 오세요. 자, 그대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R 델타 측, 자, 3배의 RY였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아. 자, 이거는 3RY는 1분의 3RY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게 여기 똑같이 RY를 분모 분자에 곱해도 되겠네요? 네, 이 아이디어예요. 아까 똑같죠? 아까 R 델타, 지금 RY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RY분의 3RY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떨어질 건데, 자, 우리가 변환을 할 적에, 자, 써드리면 1번, 자, RY 제곱이 있으면은 이것은 아까 어떻게 하냐면 형태를 덩어리가 으흐가 두 개가 서로 곱해진다. 이렇게 이제 틀을 잡으시고, 두 번째, 자, 3배 되는 것은 3배 이렇게 됐죠?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하기로 흐트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이제 뭐 하시냐면은 회로 보고 적절한 저항을 배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덜 배워서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 델타를 저항이 다른 경우니까 자, 왼쪽에 우리가 R 델타는 자, 왼쪽 그림에서 한번 어떤 걸로 이제 한번 해보겠냐면, 델타가 지금 이건데, 델타가 요 바깥쪽인데, 우리는 요 R A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델타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RA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요게 빨강 색깔이 이제 되고, 자 여기는 R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흐트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요 RY에서 RY는 그대로 써주세요. RY는 한 덩어리야. 자 그대로 써주는데, 자 Y는 자 파란색으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요 라인이 이제 Y 결선 저항들이 되겠죠. 자 근데 하나만 써야 되잖아. 그럼 뭔가 규칙이 있어야 돼.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봤더니 이거 쓰긴 좀 애매하죠. 뭐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얘가 좀 외롭게 있네요. 그죠? 요 친구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친구를 여기 분모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쓰니까 여기는 R1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 틀은 어떻게 잡으라 그랬냐면, 자 여기가 3이기 때문에 더하기 형태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렇게 잡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RY 제곱은 두 덩어리를 이제 곱해진 형태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곱하기 여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틀을 일단 잡아주는 겁니다. 저 안에 이제 배치를 해요. 좀 어떻게 배치할까 봤더니 두 개씩 곱해야 돼. 그럼 건덕지가 어떻게 돼요? Y에서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하면 딱딱 맞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 보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R1, R2, R2, R3, R3, R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쁘게 다시 써볼게요. R1분의 R12, R23, R3, R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으로 외우기보단 일단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암기하시고 3배 이런 거 외우고 싶잖아. 여기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여기까지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삼상 Y 회로를 등가 델타 결선으로 환산하면, 자 델타로 좀 바꾸려는 거요. 이거 체크하면 됩니다. 네, 회로를 Y 델타 결선으로 환산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Z는 15oh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좀 해볼게요. 자 15ohm이 되고, 자 Y 모양이죠. 자 여기에 자 우리가 델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델타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델타 바깥쪽을 만들었어요. 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델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요 안쪽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확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번 써보겠냐면, 여기서 자 여기 Z 델타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Z 델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Z Y 결선한 거에 몇 배가 되냐면 3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안에 게 얼마라 그랬냐면 15라 그랬죠. 정답은 45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일 대비한 문제, 우리 교재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지금 저항이 서로 다르죠. 1, 3, 2 이렇게 다른 경우 델타 결선 바꿀 때 RA 요게 이제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상황이 뭐 이렇게 지금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RA는 지금 어디냐면 델타죠. 자 델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바깥에 크게 있는 요것이 델타고, 지금 이것이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공식 이거 알고 있잖아. R 델타는 RY와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Y를 델타로 바꾸려고 그래요. Y를 델타로 바꾸려면 자 안에서 밖으로 갔죠? 그럼 어떻게 해라? 3배가 확장된다. 그래서 3배 곱하기 RY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저항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자 여기 1분의 3RY랑 똑같으니까 분모 분자에 RY를 똑같은 거를 곱해봐라. 그러면은 나오는 것이 RY분의 3RY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형태 잡죠? 자 이제 R 델타는 뭘 구하는 거냐면 RA를 구하는 걸로 요렇게 변화를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가볼게요. 자 이걸 보고 이제 가셔야 돼요. 요걸 보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자 밑에는 한 덩어리예요. 밑에는 한 덩어리야. Y에 있는 저항 요 3개 중에서
자, 여기 요거 기준으로 요 세 개 중에 뭘 적어야 되냐 봤더니 요거 맞은편에 있는 외로운 이 저항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R3를 적어주시고, 자, 여기 3배죠? 3배면 덩어리를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로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주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제곱을 보고 뭔가 두 개가 곱해져서 왔다. 그건 두 개 곱해졌으니까 여기다가는 요렇게 곱하기 뭐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넣으면 돼요. 자, 어떻게 넣을까 봤더니 자, 델타로 이제 만들려면 요거 이렇게 곱해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근원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R1, R2, R2, R3, R3, R1. 자, 이쁘게 한번 써보면 다시 R3분의 자,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이다. 그럼 값 넣으면 되겠네요. 자, R3는 2분의 자, R1, R2는 3이 되겠고요. R2, R3는 6 두 개 곱하니까 R3, R1은 2가 되네요. 그럼 2분의 11이고요. 정답은 5.5옴이 됩니다. 자, 즉 요게 5.5옴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법칙 배워서 합성 저항 구해봤고요. 쭉 최대 최소 전지 합성 오늘 Y 델타 등가 저항 변환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